안녕하세요.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신재훈이고요. 이번 겨울방학에 제가 진행할 몰입수학 수학화 개념반에 대한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려볼 건데요. 저는 중앙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했고 이번에 두각학원에서 진행한 이 강사 선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최종 결선에 올라서 현재는 두각학원과 명인학원에서 고1, 2 학생들 내신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몰입수학 수학과 개념반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가 될 건데요. 1월 2일 화요일에 개강해서 총 9회로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화요일, 목요일 주 2회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오전에 수업을 진행하고 밥을 먹고 나서 클리닉 시간이 1시 반부터 5시까지 해서 3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됩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수업만 듣는다고 해서 이 본인의 것으로 체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클리닉 시간에 문제 풀면서 뭐 퀴즈에 대한 오답, 워크북에 대한 오답 같은 거 하면서 조교쌤이나 저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상 같은 경우는 수학과를 처음 공부한 학생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이 공부를 하긴 했지만 조금 텀이 길어져서 내용이 많이 희미해졌다 하는 학생들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 상위 첫 번째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수학과를 여름방학 때 처음 보거나 아니면 2학기 때 이제 처음 보게 되면은 많이 좀 버거울 수가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겨울방학 때 한번 정리해 두는 것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한번 제대로 정리하고 싶다, 수학과를. 그랬을 때 듣기에 아주 괜찮은 그런 개념반 수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 구성은 개념 설명 40%, 문제풀이 60% 정도로 구성을 해 두었는데 이 기본 개념부터 해서 실전 개념까지도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한테 개념반 수업이기 때문에 너네 이거 당연히 알지? 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수업은 아닐 거고요. 기본적인 개념부터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 나가는 수업이 될 건데 다만 기본 개념만 다루게 되면은 실전과의 괴리가 조금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전적인 개념도 아주 깊지 않은 수준에서는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가 60%라고 했는데 그 문항 구성은 필수 유형, 그러니까 센수학이나 마플 시너지 정도로 대표할 수 있는 필수 유형 문제가 70% 정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유형 문제만 풀게 되면 조금 이제 학생들이 또 실전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력 문제도 일부분 실어 놓을 계획입니다. 다만 이 모의고사 기출 쉬운 4점 정도 수준이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 따라오기에 아주 버거운 수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들을 한 30% 정도 다룰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과제 같은 경우는 매주 120문제 분량이 프린트 형식으로 나갈 예정인데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텀이 좀 짧기 때문에 한 50문제 정도가 나갈 것 같고요. 목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다시 한 70문제 정도가 나갈 것 같은데 다만 이 50문제 정도 분량으로 이 센수학 정도의 난이도로 생각을 했을 때는 3시간 반의 클리닉 시간 동안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클리닉 시간 동안 숙제를 해결하면 결국 뭐 집에 가서 귀가 후에 무슨 숙제에 대한 부담이 따로 있지 않은 그 정도의 이 양을 구성해 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학생들 입장에서 똑같이 개념반이다 하더라도 수준이 진짜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난이도가 좀 많이 수월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 정도 난이도가 버거운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학생 수준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활용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겨울방학에 진행할 교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특징이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캡처를 좀 떠났는데요. 제 교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개념적인 필기가 필요 없게끔 개념적인 부분을 상당히 상세하게 서술해 두었다라고 한 것이 제 교재의 특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제가 교재에다가 개념을 전부 다 상세하게 써놨냐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제가 개념 수업을 할 때는 제 말에 온전히 집중을 해주고 이 판서에 온전히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본인들 필기하는데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예 개념을 전부 다 실어 놓음으로써 학생들이 필기하지 않아도 집에 가서 이제 혼자서 복습을 할 때도 충분히 복습하기에 괜찮은 형태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아주 상세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제 교재의 가장 큰 특징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개념이나 증명, 실전 개념까지도 전부 다 서술해 놓은 모습이고 예제랑 실력 문제까지 넣어 놨는데 이 실력 문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컨셉, 이 문제를 풀어 나갈 때 실마리를 누구를 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문제를 읽어야 되는지 이런 큰 틀에 대한 얘기들을 전부 다 코멘트에다가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혼자서 공부를 할 때도 이 정도의 방향성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배워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코멘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교재 구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강의에 대한 특징이 될 건데요. 기본 개념부터 해서 실전 개념까지 다루는 수업이 될 거고 그래서 수학과의 체계를 완성하는 수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풀이 방식에 대해서 제가 제 풀이에 대해서 2가지 정도를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당위성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풀이를 아무리 좋은 걸 배워봤자 이 시험장에서 떠올리지 못한다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풀이를 제시할 때는 언제 이렇게 풀지, 어떻게 이런 방법을 생각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충분히 제시를 하는 편입니다. 결국은 학생들의 풀이로 체화시킬 수 있게끔 제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철저히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일관성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유형별로 풀이법을 다 외워서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괜찮냐? 센 수학 정도까지는 이 풀이 방식이 상당히 괜찮아요. 유형별로 풀이를 외우면 문제가 전부 다 잘 풀리기 때문이죠. 근데 신유형이 나오거나 고난도 문제가 나왔을 때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막힐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통해서 문제를 일관적으로 뚫어내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일관적인 문제풀이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암기보다는 이해와 사고를 바탕으로 한 풀이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정확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 제가 이러한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리에 대한 특징도 말씀드릴 건데요. 매 수업 이후 1시 반부터 5시까지 해서, 물론 이제 조교쌤도 같이 들어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제 수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는 아무래도 제가 가장 잘 파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좀 많이 제가 치대는 편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했니? 왜 저렇게 했니? 숙제를 해왔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많이 치대는 편인데, 제가 학생들 한 명 한 명 직접 확인을 하면서 질문도 받아주면서 학생들의 상태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매 수업마다 이 클리닉 내용이나 테스트 점수 같은 것을 같이 문자로 발송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 수업마다 복습 영상이나 아니면 카톡으로 질문을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본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매 수업마다 테스트를 볼 건데 그 퀴즈에 대한 오답을 일단 클리닉 시작하고 나서 30분 동안 할 예정인데, 이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이 퀴즈에 대한 이 답지를 주지 않을 거고요. 퀴즈에 대해서 손필기를 줄 건데, 다만 이 손필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필기는 말 그대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포인트, 아니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이 문제에서 잡아야 되는 컨셉은 무엇이 있는지,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정도를 실어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답이 안 실려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 포인트를 통해서 공부한 뒤에 자기 손으로 직접 답을 냈을 때 조교쌤이나 저한테 답을 확인받고 퀴즈에 대한 오답을 마무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나머지 시간은 교재 복습이나 워크북 오답, 그리고 다음 수업에 대한 숙제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수업에 대해서 이제 특징이 한 가지 더 있는 게 오답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일주일치 오답을 계속 누적으로 받아두어서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오답 노트를 나갈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워크북을 제출했을 때 그 오답을 전부 다 기록해 둘 것이고요. 그 오답에 대해서 일주일 정도 누적을 시켜서 일주일마다 이 본인 오답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오답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 수업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 방학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학기 중에도 물론 이제 학생들이 실력을 쌓아 나갈 수 있지만, 방학 시간에 완성을 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방학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중한 시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